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미중 무역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잘 버팁니다. 뭐 물론 승자라고 하긴 좀 애매하죠. 모두가 패자처럼 느껴졌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자들도 많이 힘들어하셨을 텐데 그래도 버티는 것뿐만 아니라 반등하는 탄력을 보면 이거 역시 좀 이번만큼은 좀 다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과연 지금 시점에서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블록체인 전략연구소 배운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좀 눌리다가 어느덧 뭐 눈 감았다 뜨면 계속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85,000달러 훌쩍 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84,000, 82,000달러 선에서 네. 이제 횡보들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90일 관세 유예와 저율 관세 정책이 발표되면서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은 걷어진 효과가 있고요. 이게 빠질 때는 74,000달러 선까지 빠졌다가 바로 84,000달러 선까지 회복하는 내용을 보여줬는데 예. 아무래도 비트코인 시장이 시장의 변수를 좀 더 빠르게 반영하고 또 큰 변동성을 보이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바로 회복하는 이런 그러게요.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네. 걱정했던 것보다는 변동성에 대한 부분보다는 안정성에 대한 점수를 조금 더 줄 수 있겠고요. 이번 주에 86,000달러 선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이제 9만 달러 이상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확실히 그게 비트코인이 뭐 디지털 금이냐 아니면은 여전히 위험 자산이냐를 놓고 계속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둘 다 갖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위험 자산의 색깔도 있었기 때문에 하락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또 최근에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빠르게 또 반등하는 걸 보면 금과도 비견이 될 만하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비트코인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높은 곳을 보네요. 96,000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가격대는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가격대인가요? 네,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좀 긍정적인 전망들이 이번 주 계속 나오고 있는데 96,000달러 선에 대한 전망은 원체인 데이터 제공 업체인 크립토퀀트의 전망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때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96,000달러와 84,000달러가 저항선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365일 이동 평균 가격이 76,100달러 선이었거든요. 그 76,100달러 선이 이제 하방에 대한 지지선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걸 넘어섰기 때문에 현재 몰려 있는 가격대가 83,500달러, 그러니까 84,000달러 선에 지금 48,500개의 비트가 이제 몰려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걸 소화하고 나면 다음 저항선은 이제 96,000달러 선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가 몰려 있는 구간에서는 자동 매매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물량을 소화하고 나면 이제 특히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좀 줄어든 상황에서 글로벌 호재가 등장한다라고 하면 매물대가 이동해서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 다행이네요. 뭐 물론 트럼프 리스크가 완벽하게 끝났다, 해소됐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그 다음 저항선, 지지선을 얘기할 때 내려가는 쪽이었으면 막 6만 달러까지 가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는 살짝 좀 돌려내는 분위기를 좀 가져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위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96,000달러. 조만간 좀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 하면은 뭐 그러려니 할 텐데 180만 달러 이 얘기는 뭐예요? 네, 네. 국내 이제 크립토 퀀트 전망은 이제 매물대를 보고 전망한 부분인데 해외는 훨씬 더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와 있어서 그렇군요. 조금 뭐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 180만 달러 전망은 암호화폐 금융 플랫폼인 언체인드의 리서치 디렉터를 하고 있는 조 버넷이 코인텔레그래프와 체인 리액션이라는 라이브 방송에서 전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 180만 달러를 전망했는데 만약 이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뭐 이제 동의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한 비트코인이 2천만 개 정도가 유통된다라고 봤을 때 가정해 보면 시가총액으로 약 36조 달러 규모입니다. 예. 금이 현재 21조 달러 규모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으니까 10년 후에는 이제 금을 훨씬 뛰어넘는 시가총액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이 되고 이러한 전망에 대한 근거로서 이제 조 버넷은 두 가지 이제 모델을 얘기했는데 이제 비트코인 가치 평가하는 모델은
크게는 이제 패러렐 모델이라는 거하고 마이클 셀러가 얘기하는 비트코인 24 모델이라는 두 가지 모델인데 이제 이 180만 달러는 이제 이 패러렐 모델을 통해서 얘기한 건데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가 전통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 글로벌 채권, 부동산, 금과 같은 자산들과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을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느냐를 봐서 이제 평가하는 모델이고 예, 예. 그 시장이 이제 유입됐을 때 가치 평가를 하는 다양한 부분들을 이제 검토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180만 달러까지 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이제 변수들을 어떻게 반영했는지는 네네. 뭐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매우 공격적으로 얘기했고 심지어 이제 그 라이브 쇼에는 1,000만 달러 갈까요라는 제목을 붙여놓고 네. 이제 행사를 했었습니다. 음. 두 번째는 이제 마이클 셀러의 비트코인 24 모델인데 마이클 셀러가 작년에 마이애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네. 향후 21년 동안 매년 20%씩 복리로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이다. 오호. 라는 모델이고요. 그럼 훌륭하네요. 예. 네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원래 이제 2045년까지 예측으로는 1,300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라는 이야. 예측이고 네. 그 20년 뒤 얘기인 거죠. 그쵸. 10년 뒤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이제 따져보면 되는데 사실 이제 이 24 모델에 따르면 조 버넷의 얘기는 10년 뒤 35년까지 210만 달러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실제 자료를 본 내용으로는 한 52만 달러까지 상승하는 구조인데 네. 4배 이상 더 상승하는 뭐 다른 변수들을 반영해서 얘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이제 디지털 금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주셨지만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금에 대한 시가총액과 비교했을 때 약 8% 정도 수준만 대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라서 뭐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금과 디지털 금이라는 입장에서 금 시장에 대한 시장 수요들을 서서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공격적인 이제 비트코인 전망이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제거된 부분들과 오히려 이제 유동성이 좋아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높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죠. 사실 10년 뒤, 20년 뒤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80만 달러, 뭐 그 10배의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나름대로 좀 근거는 있네요. 금이랑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을 좀 비교하면서 거래량을 비교하면서 앞으로 그렇게까지 성장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180만 달러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생각에도 이제 분위기가 좀 좋아지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사람들이 좀 들어주기 시작하는구나. 확실히 투자 심리가 조금 공포에서는 좀 벗어났구나 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외에 이슈들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스코틀랜드에서는 학교에서 비트코인으로 수업료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이게 이제 좀 흥미로운 기사로 등장했는데 스코틀랜드의 헬렌스버그에 위치한 로몬드 기숙학교입니다. 이제 이 학교가 전체적인 수업료가 조금 높은 편인데 파운드로는 3만 8천 파운드 정도 연간 수업료. 그 얼마죠? 하나로 따지면 약 7천만 원 정도입니다. 네, 비싸네요. 이렇게 돼 있는데 학부모들이 이제 이 수업료를 일부 학부모가 비트코인으로 내게 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또 국제 학부모들이 이런 요청 사항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검토한 이후에 이번 가을 학기부터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도입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흥미롭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발표하고 관련된 내용에서는 초기에는 암호화폐 변동률 때문에 이제 납부를 하면 바로 파운드로 전환해서 이제 활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비트코인 이외의 다른 암호화폐는 일단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 이제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것이고 암호화폐로 수업료를 받는 영국 내 첫 번째 사립학교라는 주장을 하면서 비트코인 도입이라는 것이 독립적인 사고와 혁신을 중시하는 학교의 정신에 부합한다라고 설명을 했고 이게 암호화폐로 받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금 세탁 방지라든지 세금 규정 등에 대한 금융 당국의 규정들은 철저하게 준수하겠다라고 밝혀놓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학교에서도 이 비트코인을 받았을 경우에 전략적 자산으로 준비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있는 학교들은 기부받은 금액들 일부를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준비금으로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라는 이 내용들은 참고할 만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기 대선 전국에 있는데 차기 정부에서도 이제 한국에도 해외 유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예. 해외 유학생들이 수업료나 등록금을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좀 제공해 주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스트래티지에서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는 뭐 계속 사고 있는 거 맞죠? 네, 뭐 스트래티지가 어제 매입을 했습니다. 4월 13일 날 마이클 세일러가 X에 주황색 점에는 관세가 없다라며 관세 정책을 한번 비꼬았고, 그리고 어저께 비트코인 3,459개를 개당 82,610달러에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그 대강 시장 가격으로 보면 시장가는 84,500달러 수준이니까 조금 좋은 가격으로 이제 OTC로 거래를 했고요. 이제 스트래티지가 보유한 총 비트코인의 개수는 53만 1,644개이고 평단은 67,556달러니까 예. 사실 평단이 뭐 아주 낮은 건 아니지만 네.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는 뉴스는 이제 비트코인 매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매수에 참고할 만한 이벤트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스트래티지는 뭐 계속 사고는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6만 달러대 어떤 평균 단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또 계속 모으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또 나쁘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악재가 하나 발생한 게 제2의 루나 사태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네, 지난 이제 13일 일요일 저녁에 만트라 코인, 이제 OM 코인이라고 하는 코인이 예. 거의 3시간 만에 93% 정도가 폭락하는 예. 사태가 벌어져서 이때 다들 주목을 하고 있고, 이제 이 만트라 코인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서 토큰화하는 걸 목표로 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였고, 작년 10월 24일 날 메인넷을 출시했습니다. 상장돼 있는 해외 거래소는 바이낸스, OKX, 비트겟이고 국내 거래소에는 코인원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코인원의 가격은 크게 많이 빠지지 않은 것으로 제가 봤는데 이번 사태로 약 9조 원 정도의 금액이 날아갔고요. 여기에서 이제 코인 텔레그래프나 레딧에서는 이제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한 러그풀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JP 멀린 이 만트라 코인의 CEO가 X에서 계속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가격 급락은 특정 이제 거래소에서 이 만트라 코인 가지고 있는 계정의 강제 청산을 통해서 발생한 사건이고 뭐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코인은 팔지 않았다라는 얘기고, 이제 이 부분이 어떤 거래소인지 이제 밝히라는 댓글들이 있었는데 이제 정확한 내용들을 파악해서 이제 엑셀 통해서 이제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여기 뭐 해결을 위해서 바이낸스랑 협력도 하고 있는 관계인데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조금 다시 상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알트코인 쪽에서는 좀 좋지 않은 뉴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항상 이 비트코인 얘기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좀 뭐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알트코인 쪽에서는 뭐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납니다. 이번 사건이 뭐 루나 사태처럼 커지지 않기를 바랄 뿐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슈 팔로우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로 얘기 들어와서 보니까 업비트가 이제 하나은행과 손을 잡는다는 얘기가 있네요. 이 부분은 이제 현재 파트너로 되어 있는 K뱅크와 올 10월달에 이제 종료가 되니까 그래요? 네, 10월달 종료되는 거에 맞춰서 계속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주 은행으로 또 교체할 거냐인데, 이런 얘기가 나온 배경은 이제 빗썸이 작년에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바뀌었죠. 바꾼 다음에 뭐 가입자라든지 월 방문자 수가 큰 폭으로 좀 증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상대적으로 K뱅크가 인터넷 뱅킹을 잘 하면서 이제 젊은 층들이 이용하기 좋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업비트가 수혜를 본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하나은행으로 가는 부분들이 뭐 그렇게 갈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경쟁사들하고의 관계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흥미로운 점은
지난 4월 9일 날 주요 은행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간담회를 했을 때 예. 정진환 우리은행장이 1거래소 다자은행, 제가 여기서 여러 번 얘기했던 1거래은행 다자은행에 대한 안을 필요하죠. 예. 제안했다라고 했는데 뭐 이런 어떤 은행으로 바뀌냐 이런 이슈보다는 오히려 이제 다자은행 방법으로 풀어주는 것이 훨씬 더 이용자 입장에서 좋고 거래소 입장이나 은행 입장에서도 조금 더 자유로운 경쟁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회원이 5대 거래소 업비트, 비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기준으로 하면 1,6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회원 중복 합산이 되어 있긴 한데 작년 3월 기준이 1,400만 명이었고 작년 11월 기준이 1,500만 명이었는데 약 5개월 만에 다시 100만 명 정도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러네요. 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변화들이 중요한 정책으로 다뤄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계속 투자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건 정치권 입장에서는 유권자들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비트코인 정책을 계속 보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쪽에서 어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제도 개선도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나비 효과가 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의 전반적인 흐름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네, 맞잖아요. 네, 네. 8만 달러 부근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저희가 뭐 이렇다 할 그런 얘기를 드릴 게 많이 없었는데 이럴 때 투자자분들이 꼭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이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관세 정책에서 90일 관세 유예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 4월 중순이기 때문에 그럼 7월 중순까지 가는데 그렇죠. 다시 돌이켜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 실무 그룹을 1월 달 말에 출범을 시킵니다. 예. 그리고 이 가상자산 실무 그룹은 6개월 이내에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 자산에 대한 비축 방안을 평가한 뒤에 입법과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7월 말 정도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90일 관세 유예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변수로 나오든지 간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은 7월 말경에는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오면 크립토 입장에서는 특히 암호화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뉴스가 될 것이고요. 비트맥스 설립자인 아서 헤이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사람인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공식적으로 양적 완화를 허용한다고 할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25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고요. 예. 아서 헤이즈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가격을 지금 억제하고 있다고 해서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면 자금이 몰릴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고 앞서 얘기했던 언체인드의 조 버넷이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비트코인 상승장은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만 비트코인 하락장은 장기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을 늘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예. 조금 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비중을 조금 늘려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하락장은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의 배를 불려주는군요. 우리도 그걸 좀 따라갈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블록체인 전략연구소 배은철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